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주당 의원단 7명이 15일부터 중국과 티베트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뇌물외교다,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방문이었고 어떤 입장인지 다녀온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귀국하신 건가요? 어제 밤에 귀국했습니다. 일정 한 3박 4일이었나요? 네. 3박 4일 일정으로요. 자, 그런데 이번에 방중 일정이 언론 보도를 보니까 원래부터 좀 잡혀 있었던 일정이라고. 네, 2달 알고 전부터 있는데. 잡혀 있었던 일정입니다. 이 방문 목적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중국 티벳 예. 시장 지역이라는 예. 티벳의 그 엑스포 5에 이번에 5번째 하는 엑스포 예. 공식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저 티벳 방문이 주 목적이었던 거야? 아니면 중국의 다른 목적으로 더 주요한 목적이 있는데 가는 김에 티벳도 방문하신 게 아니라 티벳 방문 자체가 주요 목적이었단 말이죠? 티벳 방문도 있었지만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과 이제 문화 교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그 중국 방문하는 거기에 이제 도종환 네. 우리 전 문화부 장관, 그다음에 문체위원장 했던, 그리고 또 박정 문체위 간사를 했던 이런 분이 있었고, 그리고 여당 의원 2명이 같이 포함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자라는 것이 우선되었던 모임이었고, 거기에 이제 티벳에 이제 16일부터 18일까지 엑스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그 날짜가 잡힌 것이죠. 알겠습니다. 문화교류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 문화, K-드라마, K-팝 이런 것이 인기들이 좀 많았는데 사드 이후에 좀 소위 말하는 한한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왔나요? 한한령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기 만나는 분들이 본인들이 네. 팬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팬이고, 그리고 한국 문화가 중국에 아주 큰 영향력이 있다. 네. 지금도 많이 방송이 되고 있다. 노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노량? 명랑을 노량이라고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간에 오고 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네. 우리가 중국을 가지 않고 중국이 한국을 오지 않으면 서로가 다 일본을 가는 거 아니냐, 일본이 더 좋은 거 아니냐와 관련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5개의 이 지방을 풀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구체적인 것들까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는 더 적극적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혐한 정세가 많은 청소년들 교류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다 대해서 인문 교류까지 더 하자. 그리고 구체적인 좀 실무회를 좀 더 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겠답니까? 적극적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네.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희도 알아도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우리 차관보 있잖아요. 눅눅 차관보.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을 때도 애초부터 약속된 만남이었고, 방중 일정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2명도 애초에는 명단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2사람은 이번에 안 가겠다 했다는 건데,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에 지금 타이밍이 좋지 않다고 아마 판단했겠죠. 민주당 의원 7명은 이 상황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이후로 사실은 감정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굳이 가신 이유는 제가 뭐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하고, 예. 다만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간에 이제 외교 관에 있어서 설전이 있을 때 야당이라도 좀 더 가서 국회의원들이라 가서 소도 간의 입장 차이들을 좀 보고 설득할 수 있는 건 설득하고 들을 수 있는 건 듣고 해야 될 필요가 더 있었다라고 보고, 오히려 저는 가서 보니까 네. 안 갔으면 굉장히 안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왜 오니까 그렇죠? 매우 네. 고마워했다. 그리고 안 갔으면은 큰 신뢰를 훼손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그럼 중국에서 오히려 중국 대변인이 이랬잖아요. 중국 내에서 외교부에서 와줘서 한중 관계에 이제 개선에 도움이 됐다라고 했고, 또 그 직후에는 토니 블링컨이 가기까지 하면서 박진 장관은 전화해서 한중 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라고까지 얘기해 준 바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갔던 것은 매우 적절하고
죄송스럽지만 좀 용감한 행동이었다.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한국과의 좀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방중한 거를 좀 고마워했다 이런 네, 예. 취지인 거죠. 중국에서 과연 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 때문에 최근에 한중 관계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 싱하이밍 대사에 관한 얘기도 좀 하던가요? 직접적으로 싱하이밍 대사와 관련된 얘기는 이제 민감한 부분이니까 안 했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있었습니다. 대사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중국과 한국 관계가 파탄나는 네. 그런 우리가 관계가 아니지 않냐. 30년간의 관계지 않냐.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쓰셨는데 헤어질 수 없는 부부 관계와 같은 관계다. 한중 관계는. 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예, 그래서 부부 관계가 가끔 싸우긴 하지만 헤어지기는 쉽지 않은 거 아니냐. 헤어져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가끔씩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보통의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작은 싸움을 하고 네. 1년에 한 번 큰 싸움을 하지만 이게 보통의 부부 사이 아니냐. 네. 한중 관계도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부부 사이와 같은 관계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혹시 저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싱하이밍 대사의 개인적인 그런 일종의 돌출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는 건지 아니면은 중국 본국에 사전 승인이 있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거는 좀 읽으셨나요? 그런 전혀? 것까지는 읽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만 싱하이밍 대사와 친구였다라는 한 분이 계셨는데 네. 싱하이밍 대사는 매우 친한파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 그래서 문제 이렇게 보면은 조금 돌출 행동 아니었나라는 싶습니다. 돌출 행동일 수 있다. 저 이번 사태를 좀 풀어야 되잖아요. 싱하이밍 대사 이 문제. 우리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싱하이밍 대사 교체를 좀 요구하는 것 같긴 한데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라고 좀 읽으신 게 있나요? 그 속내를?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비판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대사 교체, 중국 대사 교체까지 추방까지 얘기하셨는데 예. 좀 무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외교사에서 외교관을 추방했던 사례는 1998년 러시아와 관계에서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에서 군사 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로 우리 외교관이 추방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대응해서 추방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결국 그 사안으로 대한민국 외교장관이 경질되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KGB 국장이 네. 경질되고 그다음에 푸틴이 들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건이 그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 한중 관계는 외교 관계는 감정적으로 풀면 안 된다.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 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방중을 놓고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가 15일에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비용을 부담하고 간 거니까 이거 뇌물성 외유다. 외교 참사를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비판을 했던데 그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과연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드러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손님을 초청할 때는 밥값도 내고 숙소도 제공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이제 적절한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이런 게 이제 관례 아닙니까? 외교에 있어서도 그런 관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초청했을 때에는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고 우리도 외국을 초청할 때에는 우리의 비용으로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도 초청을 하면 우리의 비용으로 다 넣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초청받아서 가는 정치인들이라든지 행정각부 장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뇌물죄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초청을 하면 뇌물 공여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외교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매우 지나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 중국 방중 일정 중에 뭐 이제 가서 문화교류 때문에 한한령 문제 얘기하고 중국의 외교 당사자들이나 어떤 문화 관계자들하고 회담을 한 것까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주 비판적인 것보다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티벳 방문을 가지고서는 여러 얘기들 지금 나오거든요. 티벳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 서방에서는
중국이 티베트에 대해서 제노사이드를 하는 걸 아니냐라는 일부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달라이라마가 지금 망명 정부를 세운 것도 사실이고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 문제가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티베트 방문하는 것이 맞냐라는 일각의 비판들 이건 어떻게 이게 보시나요? 1959년 이제 티베트에서 네. 중국에 대해서 무장 봉기를 했을 때 이제 뭐 자료 보니까 12만 명이 죽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걸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2015년에 지금 대구시장인 홍준표 당시 경상남도 도지사가 박근혜 정부 때죠. 이때 자매결연을 맺어요. 그리고 이번에 제 5회 엑스포인데 여기에 경상남도 대표단이 중국의 초청으로 중국의 비용이죠. 중국의 초청으로 이미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온 적이 와 있습니다. 거의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 경상남도에서는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이런 그 계속 대표단을 주고받은 이런 관계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상황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 티벳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 민감한 상황을 우리 정부 내에서 이렇게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저희는 문화 엑스포를 간 거거든요. 네. 거기에 관련 내용들 어디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70년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부각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저는 우리 신원식 의원님께서 네. 지금 여당 국방위 간사 아닙니까? 삼성 장군 출신이시고 이런 분께서 이것을 낫지. 그리고 크메르로즈의 킬링필드 이런 얘기를 이걸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을 제기하면 중국이 그렇다는 얘기인가?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제기할 때인가? 이런 생각 들면서 너무 혐중 정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신원식 의원의 저 나치 선전 행사에 간 거다, 뭐 크메르루즈 행사에 간 거다 그 표현은 저랑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신원식 의원이 전화 인터뷰할 때 했던 얘기인데 그러면 그 지금 저 민병대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인권의 탄압의 문제 그거는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지금 현안이 이런 아닌데 우리 말씀인가요? 대한민국이 네. 그것을 계속해서 외교가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중국에서 하는 이런 그런 문화행사 엑스포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라고 공식 초청을 거부해야 되느냐 예. 이런 말입니다. 아 그러면 티베트에 대한 인권 문제를 대한민국은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신가요?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그것을 제기하는 분들은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제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한중일 관계, 한미 관계 이 속에서 예. 대한민국 여당 간사, 국방위 간사가 그것을 제기해서 무슨 좋은 게 있겠냐라는 거고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기 갈 때 그거와 관련돼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갔단 말이죠. 아 인권 문제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네. 문화 행사라고 생각하고 갔다. 엑스포에 초대받아서 간 것이죠. 그 엑스포의 내용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냈는데 좋은 일이냐. 알겠습니다. 아마 이 저 단장이시잖아요, 도정환 의원이. 네. 그 도정환 의원에게 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더니 국내에 안 좋은 여론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부정적 여론을 언론이 만드는 거냐 뭐 이런 반문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국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뭐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혀 감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집에 방문하실 때. 저는 이제 그 인터뷰 할 때 옆자리에 있었는데요. 네. 그때가 엑스포 기조발제 아하. 각국의 대표단의 연설이 있고 두 시간 직후예요. 네. 그 내용들은 생태, 관광,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었거든요. 내용들이 참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요구하는 게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에 대해 알려주고 교류를 많이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생태, 문화, 에너지 관광 이런 거에 대한 나쁜 여론이 있냐라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실은 도정환 장관께서. 네. 근데 이제 언론에는 시기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여론에 대해서다라고 얘기하시던데 그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직전에.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고민 많이 했는데 이틀 전이라는 건 방중 이틀 전이야. 그렇죠. 예. 그런데 모든 일정을 외교부 차관보까지 모든 일정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그 발언을 가지고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가에서는 저희는 결례라고 보여서 충분히 가서 설명하고 또 들어야 될 건 듣고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가 갔을 때 네. 미사일 북한에서 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김병주 국방위 간사께서 갔잖아요, 같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 핵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국제사회 제재에 중국이 동참해 달라. 그리고 핵이 아니죠. 미사일이죠. 그리고 핵과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도 좀 역할을 해달라라고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 좀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당내 문제. 제가 원내대표 비서실장이라서 예. 웬만하면 당내 문제는. 그래도 혁신이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예. 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선임이 됐고 임명이 됐고요. 임명 직후에 이제 일부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아무래도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최근에 있었던 민주당의 그 이성만 의원하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그 문제를 질문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대답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 특권이 헌법상에 걸리는 것은 맞다.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대답했던 건데 저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생각을.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요 표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수사 중이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저는 읽히는데요. 직접 예. 제가 뭐 들었던 내용은 아니라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체포동의안 부결된 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것은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예. 좀 과도하고 그리고 부실했다라는 측면을 반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혁신위의 가장 큰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은경 처장은 제가 정무위를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이제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분야를 강단 있게 하신 분이에요. 예. 저는 그분이 강단 있게 잘 하실 거라고 봅니다. 혁신위에서는 말 자체로 정권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름부터 역할까지 다 혁신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혁신의 내용까지 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